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습할 내용은 제4류 위험물입니다. 이 제4류 위험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험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험물의 종류는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이 있는데요. 4류를 제외한 타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1류, 2류, 3류, 그 다음 5류, 6류 위험물, 6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은 거의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죠? 4류 이꼴 1, 2, 3, 5, 6 그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위험물의 종류가 우리가 제4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4류 위험물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제4류 위험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제4류 위험물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인화성 물질이다. 그죠? 인화성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4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인. 그죠? 4인. 여기에 제4류 위험물에서 사자를 따고 인자를 따서 4인이다. 4인. 그죠? 4인. 제4류 위험물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인화성 액체인 물질을 우리가 제4류 위험물이다. 그죠? 인화성 액체인 위험물을 우리가 제4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4류 위험물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하는가? 그죠? 제일 먼저 특수인화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인화물. 그 다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그죠? 제1석유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알코올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알코올류. 알코올류. 그 다음 제2석유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2석유류. 제2석유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제3석유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3석유류. 제3석유류. 그죠? 제3석유류. 그 다음 제4석유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석유류. 자, 그 다음 동식물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동식물류. 동식물류. 이와 같은 형태로 크게 우리가 구별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7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특수인화물은 우리가 지정수량은 우리가 몇 리터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0리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50리터. 자, 그 다음 제1석유류는 우리가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죠?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비수용성이다. 비수용성이다. 일단은 우리가 비수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비수. 그 다음 알코올류가 있겠고, 그 다음 제2석유류도 우리가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 그 다음 제3석유류도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여기에서 B자라고 하는 것은 비수용성을 의미합니다. 비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비수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비수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용성이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비수 이렇게 나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제1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의 지정수량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20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50리터가 되겠고, 요거는 지정수량이 200리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400리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우리가 400리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2석유류 같은 경우에
비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1000리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2000리터가 되겠습니다. 제3석유류 같은 경우에 비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2000리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4000리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4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6000리터가 되겠다. 그죠? 동식물류 같은 경우에서는 지정수량이 10,000리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우리가 지정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성 여부라고 하는 것은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은 특수인화물은 50리터, 그죠? 특수인화물은 50리터, 제1석유류는 200리터, 비수용성은 200리터, 수용성은 400리터. 그러면 제4류 위험물을 크게 나누었을 때 7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은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험 등급별로 구별할 때 요거는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고, 제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그죠?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2석유류부터 시작을 해서 동식물류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등급, 우리가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정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하다. 위험 등급별에서는 위험 등급 1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인합점으로 구별할 때는 인합점이 낮을수록 위험한 것이다. 발화점으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발화온도가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다. 그 다음 연소 범위로서 위험성을 판단한다면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위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도는 연소 범위 중에서 L분의 U-L, 그죠? 이렇게 해서 폭발 하한값분의 폭발 상한값 마이너스 폭발 하한값으로서 우리가 그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은 뭐 어떠한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뭐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은 암기하실 때 A, 그죠? A, 아산이 펜이다. 그죠? A, 아산이 펜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A, 아산이 펜이다. 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소프렌, 펜타보란, 이와 같은 물질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네모라고 이렇게 표기 한번 해볼까요? 그죠?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거는 수용성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물질하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서로 비교를 할 때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산화프로필렌은 제조소의 특례 기준에 따르는 위험물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아가벤, 그죠? 아가벤, 톨코메, 피초의 씨앗, 피초의 씨앗,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C자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아자라고 하는 것은 아세톤, 가솔린, 벤젠, 톨루엔, 콜로디온이 됩니다. 이 물질이 우리가 콜로디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메자라고 하는 것은 메틸 에틸 케톤을 의미합니다. 피리딘, 초산 에스테르류, 의산 에스테르류. 자, 여기에서 C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시클로헥산하고 시아나수소가 됩니다. 시클로헥산하고 시아나수소. 자, 여기에서 C자라고 하는 것은
시클로 헥산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시아나수소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시아나수소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자, 그 다음에 아자라고 하는 것은 아크릴로 니트릴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아크릴로 니트릴. 그죠? 이 물질은 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하는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4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약 이름이라든지 화학 용어에 대한 개념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가벤톨콤의 피초의시아,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여기에서 수용성 물질은 이 아세톤이라고 하는 물질은 수용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아세톤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 물질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피리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아나수소에 해당이 되는 것도 우리가 수용성이다. 그 다음 아크릴로 니트릴도 우리가 수용성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400리터가 되겠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200리터,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알코올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들이 여기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가? 탄소 1개에서, 그죠? 탄소 1개에서 탄소 3개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죠? 탄소 1개에서 탄소 3개까지. 그러면 탄소 1개에서 탄소 3개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한번 적어볼까요? 그죠? CH3OH, 그 다음 C2H5OH, 그 다음 C3H7OH. 이와 같은 물질들이 우리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이와 같은 명칭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칭으로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덩경이, 그죠? 덩경이, 초태서, 덩경이 초태서, 장송해, 그죠? 덩경이 초태서, 장송해, 컬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덩경이 초태서, 장송해, 컬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등류, 경류, 의산, 초산, 테르핀류, 스틸렌, 장내유, 송근류, 에틸세로솔버, 클자라고 하는 것은 클로로벤젠, 그죠? 크자라고 하는 것은 크실렌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등경이, 초태서, 장송의, 클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석유류에서도 우리가 비수용성이 있고 수용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2석유류 같은 경우에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의산이라든지 초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이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산과 초산의 지정수량은 2000리터, 나머지 위험물은 지정수량이 1000리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중컬, 그죠? 중컬, 아니에, 중컬, 아니에, 글담매, 그죠? 중컬, 아니에, 글담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자라고 하는 것은 중류, 클레오소트유, 그 다음에 아닐린, 니트로벤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탄올아민, 이 물질이 우리가 에탄올아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에탄올아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당금질유, 메타크레졸,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제3석유류도 물에 녹는 물질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다. 그죠? 물에 녹는 물질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제3석유류 중에서 물에 녹는 물질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기에서 에탄올아민하고 에틸렌 글리콜하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민하고 에틸렌 글리콜하고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자, 요것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 수용성 물질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석유로 해당이 되는 것은 실기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기. 이 실자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류, 그 다음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계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실린더류하고 기계류가 우리가 제4석유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식물류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동식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통틀어서 우리가 동식물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동식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 근성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성류라고 이야기하고 반근성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근성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근성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근성류.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는데요. 이 근성류라고 하는 것은 요오드가가 130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요오드가가 130 이상인 것, 이것을 우리가 근성류에 해당이 되는 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반근성류라고 하는 것은 요오드가가 100 이상, 130 미만인 것, 이것을 우리가 반근성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불근성류라고 하는 것은 요오드가가 100 미만인 것을 우리가 불근성류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근성류에 해당이 되는 기름은 뭐 어떠한 기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그 다음 반근성류에 해당이 되는 기름은 뭐 어떠한 기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 다음 불근성류에 해당이 되는 기름은 뭐 어떠한 기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오드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요오드가라고 이야기하는가? 유지 100g에 부과되어 들어가는 요오드의 그램수를 우리가 요오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지 100g에 부과되어 들어가는 요오드의 그램수를 우리가 요오드가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요오드는 우리가 화기호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I를 우리가 요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I, 그죠? I2를 우리가 옥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성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암기하실 때 해동정시 아들, 그죠? 해동정시 아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해동정시 아들. 자, 여기에서 해자라고 하는 것은 해바라기 기름, 동류, 정어리 기름, 아마인류, 들기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해바라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동류라고 하는 것은 오동기름을 의미합니다. 정자라고 하는 것은 정어리 기름을 의미하는데 바닷고기 정어리 기름을 의미하겠죠. 아마인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자라고 하는 것은 들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기름, 그죠? 들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들깨 기름을 우리가 들기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해동정시 아들, 체면이 참으로 말이 아니다. 체면참. 여기에서 체라고 하는 것은 체종류를 의미합니다. 체종류. 체종류라고 하는 것은 유체 아시죠? 유체 기름을 우리가 체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자라고 하는 것은 면실류를 의미합니다. 면실류. 이 면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 중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마 중에서는 대마, 그죠? 대마, 아마, 그 다음에 저마, 그 다음에 또 황마,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황마, 이와 같은 형태로 대마를 우리가 삼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마를 우리가 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면실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 종류가 있고 면이 있습니다. 면, 그죠? 면으로 이제 이 면은 우리가 솜을 우리가 면이라고 합니다. 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솜이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죠? 솜이. 그죠? 솜이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새카만 씨앗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요 씨앗을 빼가지고 기름을 짜놓은 것을, 이것을 우리가 면실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면화류, 솜에서 면화류에서 솜에서 우리가 이 씨앗을 빼서 우리가 기름을 짠 것을 우리가 면실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자라고 하는 것은 참기름을 의미합니다. 참기름. 자, 그 다음에, 땅야 쏘고 피하고, 그죠? 땅야 쏘고 피하고, 땅야 쏘고 피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땅자라고 하는 것은 땅콩기름, 야자유, 소기름, 고래기름, 피마자유, 피마자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피마자유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주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아주까리 기름을 우리가 피마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동정씨 아들이 체면이 참으로 말이 아니다. 땅야 쏘고 피하고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와 같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4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 제4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자,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가 위험물을 공부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겠고, 제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는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겠고,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물질,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물질,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물질로 여러분들께서 각각 구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A4 용지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A4 용지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죠?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부분에 제가 별표 5개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 별표 5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애자라고 하느냐?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에테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디에틸 에테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을 디에틸 에테르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수를 표기할 때, 그죠? 숫자를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노라고 했죠. 2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TRI, 트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4라고 하는 숫자를 TE, TRA, 테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를 우리가 PENTA, 펜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을 우리가 HEXA, 헥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을 우리가 HEPTA, 헵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을 우리가 OCTA, 옥타라고 이야기합니다. 9를 우리가 표기할 때 NONA, 노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을 우리가 숫자로 표기할 때 DECA, 데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표기할 때,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D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 그죠? R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R은 일반식이 CN,
HEN 플러스 1 이것을 우리가 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R을 우리가 부를 때 R이라고 하는 부를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알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킬기. 그래서 탄소가 한 개일 때는 H가 3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탄소가 2개일 때는 H가 5개 나오겠죠. 탄소가 3개일 때는 H가 7개 나오겠죠. 탄소가 4개일 때는 H가 9개. 그죠? 탄소가 5개일 때는 H 개수가 11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 기를 우리가 명명을 할 때 요 기를 우리가 이름을 메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기를 우리가 읽을 때 에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기를 읽을 때 우리가 프로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필기. 요 기를 읽을 때 우리가 부틸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 기를 읽을 때 우리가 펜틸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펜틸기, 부틸기 이와 같은 형태로 명명을 합니다. 그렇죠? 명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작용기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일반화학 할 때 여러분들 유기화학 편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작용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는가, 그죠? 중요한 작용기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 자체가 처음 초반부터 어렵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수차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1류부터 6류까지 암기법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네모해가지고 별표 3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류염물, 아가벤, 1류염물, 염증에는 가무치질, 옥수수가 과히 중하더라. 2류염물, 가고는 황 선생의 적 유철막음인이니 3류염물, 금수자라고 여기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칼날과 같은 황린을 들고 달려들더라.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위험 등급하고 그죠? 지정 수량하고 그 내용이 우리가 별 3개에 해당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4류 염물은 아까 제가 요 앞판에 적어드렸던 특수인화물부터 시작을 해서 동식물류로까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작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용기. 이 작용기에 대한 내용. 자, 즉 다시 말해서 숫자를 표기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킬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작용기에 대한 내용. 이 작용기에 보면은 우리가 OH를 우리가 무슨 기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수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산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CH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HO. 이것을 우리가 알데히드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COOH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카르복실기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CO라고 하는 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케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케톤기. 그렇죠? 중요한 작용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NO2를 우리가 NH2를 이것을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미노기. 그죠? 아미노기. 그 다음 NO2를 우리가 니트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니트로기. 그렇죠? 니트로기. NO2를 니트로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테르기. 그죠? 에테르기. O라고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에테르기입니다. 에테르기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에스테르기라고 하는 것은 COO 이렇게 우리가 표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스테르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작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작용기. 그래서 이 중요한 작용기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게 별 한 개입니다. 수산기라고 표기를 하고 수산기라고 표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화학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일반화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화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산기, CHO를 알데히드기, COH를 카르복실기, CO를 우리가 케톤기, NH2를 아미노기, NO2를 니트로기, O를 우리가 에테르기, COO를 우리가 에스테르기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CH3를
메틸기, C2H5를 에틸기, C3H7을 프로필기, C4H9을 부틸기, C5H11을 우리가 펜틸기, 이와 같은 명칭으로 명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숫자로서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이나물 중에서 우리가 에테로,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소프렌, 펜타보란,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큰 타이틀별로 우리가 실험식과 시성식, 구조식을 여러분들과 같이 적어 나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화학식.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화학식은 우리가 크게 나누었을 때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죠?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고 하는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험식은, 분자식은, 시성식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자, 요것도 개념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성식은 CH3, COOH, 이것을 우리가 초산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뭡니까? 메틸기하고 COOH로 뭐라고 했습니까? COOH를 우리가 카르복실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메틸기하고 카르복실기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이 작용기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자식은 같은 원소로 묶어놓은 식을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소가 2개 있으니까 C 2개, H가 4개 있으니까 H4, O가 2개 있으니까 O2, 이렇게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분자식이다. 자, 그 다음 실험식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자연수로 나타내는 식을 2로 약분이 되니까 C, H2O, 최소한의 자연수로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실험식이다. 구조식이라고 하면 결합고리로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구조식이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탄소가 1개 이렇게 결합이 되어 H가 이렇게 3개 결합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탄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산소가 단일결합으로, 수소가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낸 식을, 이것을 우리가 구조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물에서 화학식이다라고 화학식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께서 여기에 시성식, 이것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성식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화학식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시성식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성식으로 답을 해 주셔야만이 그 위험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학식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작용기에 대한 개념, 그 다음 알킬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개념,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화학식을 짜 맞추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은요, 제 4류 위험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세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교재를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